안녕하세요. 김과 장가의 김가 김경도 장가 장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신윤하고요. 사월이 엄마. 네, 사월이 엄마죠. 사월이는 개새끼 아니 강아지입니다. 매니저님. 네, 매니저. 매니저님은 맞아요. 또 저기 타블로 와이프 약간 느낌이. 아, 그래요? 어. 강혜정인가 누구? 네, 강혜정. 아. 알면서 이게 강혜정.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에 입사한 공선화라고 합니다. 한 7년 9년 차? 네, 뭐 횟수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 8년 몸담고 있는 8년 것 차시구나. 같습니다. 네. 2년 차이시니까. 네. 우리 뭐 장희경 우리 보험 왕께서는 이제 횟수로 6년차 됐고요. 보험왕 장희경 대리점 주예요, 사실. 개인 대리점. 유명해서 보험왕 얼굴로 이제 유아인. 하지 마세요. 유아인 진짜 닮았어요. 유아인도 있고. 하지 또 뭐 마세요. 있지? 유아인이. 하지 마세요! 누가 제일 이 업계에서는 선배? 입사 처울은 아마 더 몇 많이. 년도? 2009년도. 이제 만 10년이 돼가요. 네, 만 그렇죠. 10년. 그 제 후배 기자 중에 하나가 기자를 때려치고 보험 잘 입문하셨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맨날 만나면 꼬셔요. 내 밑으로 들어와. 아, 본부장인데. 네. 같이 하죠. 보험하시면 확실하죠. 근데 대박 나실 것 같아. 그러게. 야 보험 들어 이러면 사람들이 저게 안 들면 야, 니네 보험 안 들어 기사 쓴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오늘도 제가 전화가 왔어요. 신한카드인거야. 잘 안 쓰는 카드. 뻔한 얘기 뭔지 알죠? 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을까요? 저 카드값 잘 내거든요. 보험. 한 가지지. 고객님. 어떤 보험? 치아보험. 정답. 취하보험이 그렇게 전화가 와요. 이게 뭐냐면은 카드 그 설계서 보면은 보통 막 그냥 체크하잖아요. 이거 체크하세요. 네모 그냥 다 체크하세요. 동의 뭐 체크. 거기에 상품 소개 동의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이런 거 선택사항 체크하면은 이 전화 오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네. 그 명단을 사요. 그런 뭐예요? 동의했는 분들에 대한 거. 그거 진짜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아까 치과보험 했을 때 요즘 그게 핫하다고 했잖아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들이 일단 이슈가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치아보험이고 그리고 치매보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 사람들이. 치매보험. 저 엄마 그치. 그거 들어줬어요. 엄마가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단 받기 전에 들어놔야 되니까. 65년생인데 저 한 몇 년 됐어요 그거. 아. 5년 됐어요. 그거는. 5년 전 거면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당시 거랑 지금 거랑 맞아요. 많이 다르네. 약관이 달라요. 개발된 상품이. 옮겨 타는 게 맞아? 그 중간에 경증 치매에 대한 보험이 개발이 됐어요. 경증 치매. 옛날 거는 뭐 CDR 척도 뭐 이런 척도가 있어요. 치매엔 척도가 있는데 보통 3점 이상이라거나 아니면은 장기 요양 등급 뭐 이런 거 해당됐을 때 1급에서 4급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죠. 왜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예전 거를 갖고 있다가 주변에 최근 거를 가입한 사람이 보상을 제대로 받고 나서 자기도 똑같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그건 보상 전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나오고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보상 안 된 거를 설계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민원을 걸어요. 왜 저 사람은 그만큼 해주고 왜 난 안 해줬어? 이딴 보험을 나한테 팔았냐는 식으로. 그러면은 그 설계사가 분명히 관리해주면서 분명히 몇 차례 지금의 거를 비교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어도 고객이 거부를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일단 비교는 해보는 게 좋다. 해보는 게 네. 좋겠다. 사실 이게 엄청 착한 사람들이고요. 진짜 멀쩡한 거, 좋은 거 해약시키고 한도 꽉 차 있으면 가입이 안 그런 되거든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험도 한도가 있어? 네. 업권 한도, 업권의 한도가 있고 한 장사 한 회사의 한도가 또 있어요. 그게 꽉 차면 가입을 안 되니까 또 그걸 없애고. 또 없애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설계사를 잘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그게 더 어려워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손가락. 저는 이게 그냥 보험이 안 된대요. 의료보험이. 그래서 병원비가 꽤나 나오더라고. 이거 하나 떼는데 형 그거 뗐어요? 이거 보험 받으셔야지. 이게 나와? 생각을 안 했는데 단톡방에서 이경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민사 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냥 대화 중에 술자리 중에 그 어플 요새 이렇게 하는 네. 그거 있어요. 그거를 봐주다가 형 뭐 민사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있어. 이거 보험금 나오는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보험금 나와요. 소송과 관련된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민사소송 법률 비용이 저한테 가입한 건 아닌데 예전에 그걸 알아? 아니 그런 건 뭔 보험입니까? 그냥 일반 종합보험의 사람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보다가 우연히 특약 보고 이 형 받는 거 있었는 민사소송 중인 게 있었는데 하고 물어봤는데 그게 마침 이제 변호사 선임비 1,500까지 되고 그게 인지세 인지 500, 송달료. 예, 인지송달료 500까지 해줘요. 실손보상. 엄청 큰 돈이거든요, 사실. 남자 보험 설계사보다 여자 보험 설계사들이 겪는 내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입 초 때 이제 고객님이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방문을 요청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집으로 방문하는 건 혼자 가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더 그랬겠다. 네. 지금이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간다는 거는 일단 고객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뭔가 위축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자신감 갖고 그냥 갔어요. 전화 통화할 때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던 분이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두면서 자꾸 저한테 이제 이 보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적인 질문을 계속 하신다거나. 이거 전문용어로 수작을 거는. 네. 개수작. 아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원칙의 목적을 가지고 요청을 하셨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는 걸 제대로 들으셨어야 돼요, 그 고객님은. 근데 자꾸 사적인 질문 여기서 벗어나고 나중에는 대충 들으시고 사인을 하셔요. 일단 저는 분명히 말씀 다 드렸고 거기 이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 설명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설명 안 했냐? 네. 그래서 그때 계신 이제 파트장님 이어서 방문 같이 해서 확인하고 약관 들고 가셔서 설명 다 하시고 그랬을 때 본인이 잘못됐다 이제 제가 적어드린 것까지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청약서에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지만 고객이 다른 의도로 다른 질문을 한다거나 사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난 그냥 계약을 받지 말고 와야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자존심도 상할 것 소신을 네, 같아요. 갖고 상해요, 해야지. 솔직히. 소신을 갖고 해야지. 네. 이게 주변에 이제 비슷한 설계사가 있으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잘했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아유, 너무 없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는 3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친구 남편이 보험 요청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너무 세지니까 진단비 다 빼 이렇게 이제 진단비가 저희는 금액이 좀 높아요. 제가 그 중에 진단비가 제일 저렴한 게 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보험료 차이가 이분이 뭐 한 8만 원 정도 하면은 내 실적에도 최근에 내가 목표 잡았던 거 도움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단비 다 빼 이러니까 두두둑 떨어지면서 목표를 하려고 했던 금액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차이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제가 몰래 넣었어요. 몰래 넣고 제 실속을 조금 챙겼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 하셔도 되는 금액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무튼 무튼 그렇게 해서 1,000원을 더 내게끔 해서 고객님한테 내게끔 해서 제가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불과 7개월 뒤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고객님이. 신의 한 수다. 정말 고마워하셨지.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내가 너한테 오빠 뭐 가입할 때 어떻게 했잖냐고. 야, 그때 다 빼라고 해서 다 뺐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했다고 하고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본인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네, 저 그때 빼라고 했던 소리만 생각나서 그래서 살펴봤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기뻐했죠. 제 일처럼, 완전 제 가족 일처럼 너무 기뻐해서 1,000만 원 있다고 했을 때 더 없냐고. 고객님은 더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실속 챙기려고 물론 금액을 높여서 했지만 물론 그렇게 했지만 훈훈한 마무리?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근데 자체가. 오래 하시면 그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 일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뿌듯해요. 엄청 뿌듯해요. 정말이에요. 운전자 보험 들었어? 운전자 보면 저는 들었죠. 굳이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저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중점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빠가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사고가 나셨는데 늘 이렇게
같이 태워서 일하러 가시고 태워다 드리고 귀가하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목수일도 같이 하시고 미장일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시골길에 이제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아빠가 먼저 그분은 아들을 부르고 아빠는 먼저 출발을 하셔 오는데 아들 기다리시는 친구분은 식당에서 계시고 아빠는 먼저 출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불렀는 그 아들하고 사고가 났어요. 야. 커브길에서 그것도 다리 위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게 나올. 정말 그리고 같은. 정말 친한 오빠였고 그리고 아빠는 정말 절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어요. 어떡하냐. 그래서 아이고. 그 이후로 사고 이후로 아빠를 보지 못했어요. 1년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아빠가 감옥을 가신 거죠.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었더라면 그걸로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뭐 합의를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도 빨리 못한 상태에다가 돈도 없어. 막 그래서 저희가 완전 거의 집에 빚더미로 앉게 되고 제가 그거를 이 보험회사에 와서 알게 된 거죠. 아 아빠가 그때 그런 보험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창시절에 너무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거고 엄마가 굉장히 힘들지도 않았겠구나. 그때 필요했던 게 형사적인 책임 부분이었어요. 아빠가 재판까지 가셨을 때 변호사 쓸 때 야, 또 온다. 큰일 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천 번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운전자분 강의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오늘 아무튼 예, 멋진 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즐거웠고요. 좀 오늘 또 몰랐던 것들도 이렇게 오늘 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응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험에 대한 정보도 정보인데 그 삶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상차림 잘해서 그 독자들한테 좋은 맛있는 기사를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유튜브 맛집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맛집을 위하여 홍보 좀. 뭔가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희가 유튜브 맛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